안녕하세요. 에브리마인드 상담사 안주연입니다. 오늘은 유아동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양육자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나도 한때는 되게 막 멋지게 차려입고 좋은 카페에도 앉아서 나는 내 삶을 사랑하지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았던 적이 분명히 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거울에 비춰졌을 때 나의 너무나도 이 초췌한 이런 모습들은 이게 내가 맞나? 정말 이게 나였나? 이런 낯선 마음들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육자가 되는 과정은 긴장되면서도 또 설레기도 하는 과정이에요. 요즘 양육자님들께서는 책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막 교육도 들으시면서 이 과정들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어떤 준비를 하더라도 현실은 언제나 그 예상과 빗나가는 것 같아요. 영유아기의 아동은 한 인간이 태어나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는 시기예요. 거의 완벽하게 무력했던 요만했던 존재가 걷고 뛰고 말을 하고 심지어 학습이라는 것까지 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는 시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에 아동이 거의 무력한 상태에서 절대적인 주변의 도움을 얻으면서 이 과정을 거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다양한 환경에서 수많은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만큼 양육자 역시 그 성장 과정에 발맞추어서 계속해서 역할 변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이 과정을 발달적 상호작용이라고 말했어요. 양육자는 성인으로서 생산성을 취득해야 되는 시기이고, 아이는 유아동기 시기에 신뢰,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을 성취해야 되는 시기예요. 양육자와 아이가 서로 그 성취를 도울 수도 있고 또한 저지할 수도 있다는 것. 이러니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이 없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선 우선 나도 양육자로서 성장하는 시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시행착오를 스스로 좀 허락해 주세요. 물론 그 과정에서 너무 미안하게도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의 입장에서 양육자님께서 노력하신다면 고맙게도 아이들은 양육자의 그 진심을 알아주고 그 노력을 알아봐주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나만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못나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느끼게 되고 그게 참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같이 얘기하는 곳에서 이제 모아진 이 집단 지성의 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가이드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노력을 해서 아이가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양육자님께서 가지신 인적, 물질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셔서 이렇게 나만을 위한 시간을 잠시라도 가지시길 바래요. 일주일에 1시간이어도 괜찮아요.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래도 양육자로서의 그 소진을 예방해 줄 거예요. 훈육은 정말 어려워요. 좋은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훈육을 잘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칭찬과 격려만큼이나 양육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꼭 잘 해내야 되는 것이 훈육이기도 해요. 좋은 양육자는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서 건강한 자립심을 길러낼 수 있도록 아이를 잘 훈육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양육자님들께서 종종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아이가 달라지질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양육자님은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못 들은 상황일 수 있어요. 훈육 역시 소통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가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죠. 특히나 둘 중 하나라도 감정적인 상태가 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감정적인 충격만 남게 되는 거죠. 특히나
양육자님께서 차분하게 훈육하실 수 없다면 바로 그 순간 멈추셔야 해요. 그리고 훈육 상황에선 양육자님께서 잘 버텨주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막무가내로 막 고집을 부리거나 화를 낼 때 이 태도를 가지고 혼을 내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지난한 시간들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보다는 이렇게 해서는 너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리지 않고 나 역시 너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걸 굉장히 일정한 어떤 목소리 톤과 태도를 가지고 화를 내지 않고 단호하게 아이에게 전달하실 수 있어야 해요.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아이를 지켜봐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만약 이때 아이가 막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막 몸으로 표현하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혹은 어떤 물건을 심지어 양육자님을 아프게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데 아이가 좀 다소 아프거나 위험한 상태라면 아이의 팔을 붙들고 혹은 뒤에서 꽉 안아주는 방식으로 함께 그 시간들을 버텨주셔야 해요. 물론 힘들 거고요. 뭐 때로는 2-3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점점 수월해질 거고 아이도 양육자님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해선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점점 알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상태가 되었다면 이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하시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단호하고 그리고 간략하게 전달해 주세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긴 이야기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을 만큼 인지와 이런 발달 수준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편안한 말투로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지금 아이의 생각과 감정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물어봐 주시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에서 아이는 어떤 속상함, 죄책감, 좌절감, 서운함 이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훈육의 과정이 감정적이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들은 오히려 아이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앞으로 아이가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감정들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과 안전한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 거니까요. 요즘에는 애착이라는 말이 거의 일상용어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몸의 일만큼이나 마음의 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특히 양육자님께서 이런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시절의 애착은 매우 중요해요.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와 이렇게 맺었던 관계 방식이 살면서 만나는 다른 중요한 관계 안에서 반복되곤 하니까요. 물론 한 번 정해줬다고 해서 고정 불변의 영원한 건 아니니까 너무 놀라진 않으셔도 돼요. 쉽진 않지만 사람에게는 새롭게 적응하고 재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애착은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존 볼비가 인간 본성의 가장 기본이다 라고 소개한 개념이에요. 이걸 이후에 이제 볼비의 공동 연구자인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사람이 이 애착의 종류를 구분해 주었어요. 애착은 크게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나뉘고요. 이 불안정형에는 불안형과 회피형, 그리고 이 불안과 회피를 모두 나타내는 혼란형이 있습니다. 안정애착은 주 양육자가 아이의 욕구와 상태에 대해서 적절한 민감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반응해 줄 때 형성돼요. 그러면 아이는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해도 되는구나, 내가 이걸 원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따뜻한 시선과 관심으로 날 돌봐주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이걸 통해 아이는 다른 사람과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안정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안정애착을 내 아이와 맺어야 하는데 일을 하느라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정말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애착의 형성에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요. 물론 일관성 있는 양육을 위해서는
주 양육자가 오랜 시간 아이와 함께 해주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이게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아요. 경제적인 이유, 가족 구성의 상황, 양육자의 커리어, 그리고 양육자의 성향, 이런 등의 이유로 주 양육자가 하루 종일 아이를 볼 수 없는 경우들은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양질의 시간을 아이와 보내면 됩니다. 아이가 이 시간이 되면 혹은 이런 상황이 되면 나의 주 양육자가 돌아와서 나의 하루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따뜻하게 돌봐줄 거야.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원할 거야.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면 돼요. 이를 위해서는 나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분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대할 때 막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헤어지게 급급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한 5분이나 10분이라도 오늘 아이의 하루가 어땠는지, 아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발달이나 어떤 특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양육 방식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럴 때 아이는 주 양육자와 좀 떨어져 있더라도 심리적 연결감을 갖게 되고 안정애착의 토대가 되어줄 거예요.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는 어떤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너무 아이를 대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어떤 죄책감에 이렇게 억눌린 눈빛보다는 반가움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길 바라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아이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나도 내 맘대로 안 돼서 괴로운 양육자님들, 아이만큼이나 양육자님에게도 관심과 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에브리마인드 상담사 안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